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선택입니다. 전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2019년 8월 22일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일본 코지현의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제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날 실종된 아이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오카바야시 히나타 군입니다. 히나타 군은 학교를 마치고 밖에 놀러 나간 뒤에 늦은 저녁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걱정이 된 부모가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사실 평소 같은 날이었어요. 아침에 히나타 군이 학교를 가기 전에 부모님과 하이파이브를 했고 저녁엔 엄마와 함께 돌아와서 미니 카스테라를 만들기로 약속을 하고는 집을 나섰죠. 그리고 오후 1시경 아이가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가벼운 샌들로 갈아 신고 얼마 전에 삼촌에게 선물 받은 곤충도감 책을 들고 집을 나섰죠.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공원 쪽으로 향하던 아이. 그것이 어머니가 본 히나타 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곧 해가 지니까 어린이들은 집에 돌아가세요 라는 의미로 마을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음악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히나타 군도 평소에 말을 잘 듣는 아이였죠. 그런데 이날따라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어디를 간 걸까요? 히나타 군의 아버지는 오후 7시쯤에 경찰에 실종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절부절하다 보니까 어느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곳은 바로 ABC 삼형제의 집이었습니다. 평소 이들 삼형제와 아들이 자주 어울려 놀았으니까 혹시 이날도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방문한 것이었는데 기대와 달리 아이들은 전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저희도 같이 찾아볼게요 라면서 아버지와 함께 길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어떤 선의를 베푸는데요. 하지만 이미 날이 너무 어두워졌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다닐 일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아버지는 괜찮다면서 홀로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오후 8시 2분 경찰의 수색이 시작된 끝에 히나타 군의 자전거가 아까 그 삼형제의 집 뒷산 어떤 배밭 부근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한 25분이 지난 8시 28분 마을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강인 시모다 강 제방 부근에서 히나타 군이 들고 나갔던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아까 아이가 신고 나간 샌들 그리고 곤충도감이었죠. 그렇다면 히나타 군이 강에 빠졌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경찰이 판단을 했고 오후 9시 20분 소방서에 지원을 요청해서 본격적으로 강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그 자전거가 삼형제의 집 뒤쪽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탐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그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아까 그 히나타 군의 아버지의 질문에 모른다고 일관을 했던 삼형제가 경찰한테는 사실 아까 같이 강가에서 놀았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한 이야기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강에서 그 히나타 걔가 혼자 배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가라앉더라고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말도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런 위급 상황이 있었는데 왜 아까 초반에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이들의 번복된 증언에 몇 가지 또 다른 의문점도 존재했습니다. 먼저 히나타 군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공원 쪽으로 가는 걸 배웅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지품이 발견된 그 시모다 강은 완전히 정반대 방향에 있어요. 또 다른 점은
사건 당일 강의 상류에 비가 많이 왔고 그래서 평소보다 물이 많이 불어나 있던 상태입니다. 이 화면 속에 여러분이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그날 물이 얼마나 불어 있었는지 좀 가늠이 되실 텐데요. 평소에 동네 아저씨가 이곳에서 낚시를 즐겼는데 이날만큼은 하지 않을 만큼 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히나타 군이 자발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배영을 하고 있었다? 조금 믿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물에 들어갔다면 신발하고 이 곤충도감 역시 아이가 아까 수영을 했다는, 빠졌다는 장소 근처에서 발견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물건들은 삼형제가 우리가 저기서 아이를 봤어요라고 하는 장소로부터 하류 50m 떨어진 곳에 제 방에 끼인 채 발견됩니다. 또 다른 의심점도 있어요. 이 삼형제가 얘네들도 이제 꼬마애들인데 이 꼬마애들이 증언을 번복한 것을 듣고 아버지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들 히나타는 물에 얼굴을 담그는 것조차 무서워하는 애입니다. 그런 애가 혼자 들어가서 수영을 했을 리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시모다강은 어린이들이 수영을 하고 놀 만한 곳이 아닙니다. 수영도 잘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이렇게 물이 불어난 곳에 몸을 던졌다? 신빙성이 떨어져 보였죠. 어쨌든 히나타 군이 물에 들어갔다라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23일 경찰은 강의 수문을 닫고 수색을 해나갑니다. 그러다 오후 4시 20분쯤 강의 중앙에서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히나타 군의 시신이 발견되죠. 바로 시신은 검안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탐문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게 사건성이 없는 사고사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아니, 아까 증언을 번복했던 이 어린 삼형제의 미심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건은 사고사라는 겁니다. 이에 아버지는 도저히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장례를 치렀는데 이 장례식장에 삼형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붙잡고 한 번 더 물어봐요. 도대체 그날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 제발 자세히 좀 말해달라. 이때 삼형제가 쭈뼛쭈뼛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실토합니다. 사실요, 그때 히나타가 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신발하고 걔가 들고 있던 책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강에 흘려 보냈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의 말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후 1시 공원에 간다며 집을 나섰던 히나타 군이 오후 1시 30분쯤에 4명의 아이들과 시모다 강 부근에서 목격했다라는 사람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삼형제 그리고 히나타 군, 그런데 왜 4명이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군이었죠. 디군은 옆 동네에 사는 아이입니다. 평소 삼형제와 자주 만나 놀던 아이인데 오후 2시 30분쯤에 이게 누구인지 특정되진 않았지만 강의 제방에서 여러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목격자로 보아서 분명 이 아이들이 2시 30분까지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그 어떤 목격 증언도 없었던 시간대인 바로 2시 반에서 3시 40분 사이, 여기가 바로 히나타 군의 사망 추정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아이는 강에 빠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또 다른 목격자가 나와요. 2시 30분쯤에 제 방 근처 벚꽃나무 밑에 어린이용 자전거가 있는 걸 봤다. 그런데 1시간 지난 후에 3시 30분에는 그 자전거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자전거를 중간에 누군가 타고 갔다라는 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4시쯤에 이 삼형제와 디군은 모두 다 같이 삼형제의 집으로 가게 돼요.
이때 아이들 중 한 명이 아마 히나타 군의 자전거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삼형제 중에 막내가 이 자전거를 그냥 집에 두면 혼날 것 같아서 뒷산에 버렸다고 말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삼형제는 히나타가 강에 가라앉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집에 갈 때 히나타 군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전거를 유기한 거죠. 이게 뭔가 앞뒤가 굉장히 모순되어 있어요. 무섭긴 해. 아이가 빠지는 게 무섭긴 했지만 걔의 자전거를 타고 가버린다?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물에 빠지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치 아까 물건들을 강에 흘려보냈고 자전거를 가져간 것은 뭔가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증거를, 아이가 여기 있었다라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이 추가 진술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 상담소에서 몇 번이나 내 아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침 그때 가해자로 의심했던 아이들이 바로 이 4명의 아이들이었죠. 원래 히나타 군과 이 삼형제 중에 막내 아이는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중 둘째 아이와 좀 다툼이 있긴 했지만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고 같이 잘 어울렸죠. 그런데 관계가 변하게 된 것은 이들 사이에 D군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D군은 다른 동네 아이예요. 근데 그쪽 동네에서 문제아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굳이 옆 동네까지 와서 삼형제와 어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같이 놀던 히나타 군이 D군의 눈밖에 나게 되고 D군은 히나타 군을 약간 신하? 시녀 대하듯이 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D군이 히나타에게 야 저리 꺼져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동네 아이들의 증언도 있었죠. 삼형제의 아버지, 그러니까 삼형제의 아버지 증언에 따르면 아이들은 평소에 D군을 좀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막내는 D군한테 이런 위협을 받기도 해요. 야, 오늘의 라무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면 너 어떻게 될 줄 알지? 이런 위협을 당했다는 건 있었지만 이후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이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역시 이 사건을 그냥 사고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을 했지만 함께 놀았는데 따돌리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경찰이 판단해버립니다. 결국 사고사로 죽었다는 8살 아이. 하지만 죽음 직전에 같이 있었던 아이들의 증언과 목격담은 분명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 하지만 이 4명의 아이들이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겠죠. 그는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서명운동을 펼쳤고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7만 명 이상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작년 2019년에 벌어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재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인터넷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건의 진상을 알리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있죠. 너무도 어린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뒤에 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있었던 미묘한 따돌림? 왕따. 그걸 어른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회피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 죽음은 정말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사고를 가장한 어린아이들의
살인사건인지 하루빨리 그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